이번엔 칼림바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?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었죠? 첫 번째로 칼림바 알아가기랑 두 번째 칼림바랑 친해지기,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. 그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? 먼저 칼림바는 어느 나라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다고 했을까요? 정답은 아프리카입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칼림바의 모양은 정답은 어쿠스틱 칼림바입니다. 그 다음에 음계에 대해서 배웠어요.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음계라고 한다고 했죠. 칼림바에서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숫자 1, 2, 3, 4, 5, 6, 7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각자 붙여서 부른다고 했어요. 그러면 5번은 어떤 음일까요? 도레미파솔 1, 2, 3, 4, 5 해서 다섯 번째 있는 솔이 5가 되는 겁니다. 7은 뭘까요? 7은 도레미파솔라시, 일곱 번째 있는 시가 7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음계를 같이 연주를 해봅시다.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칼림바 악보 종류와 숫자 악보 읽는 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.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본 악보의 모양은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. 이 악보의 이름은 5선 악보. 이렇게 선이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5개의 선이 있다고 해서 5선 악보라고 부르는 겁니다. 대표적인 악보의 모양이죠. 하지만 칼림바는 이 5선 악보 말고 더 다르게 생긴 악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한번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 이렇게 생긴 악보입니다. 딱 봤을 때도 뭐야 하고 좀 당황을 하게 되는 게 있죠. 이 악보의 이름은 타브 악보라고 하는데요. 이 회색, 주황색 이렇게 길게 있는 세로줄이 칼림바의 건반을 나타내는 거예요. 잘 보면은 작게 이렇게 알파벳도 이렇게 써 있죠? 그래서 건반의 실제 위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. 또 여기 이렇게 검은 거, 얘네들은 음표, 뭐 8분음표, 4분음표 같은 그런 음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, 또 여기 이렇게 마디, 뭐 1마디, 2마디, 3마디 이런 식으로 마디도 그려져 있어요. 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유튜브 영상을 몇 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니 영상을 몇 개 보도록 할게요.
감이 좀 오시나요? 뭔가 약간 그 게임 중에서 피아노 타일이라는 게임이랑 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슈퍼스타 SM이라고 그 SM 엔터테인먼트 가수들 노래를 가지고 리듬 게임을 하는 게 있었어요. 그 게임들처럼 이 타브 악보의 연주 방법이랑 좀 비슷하죠? 이 타브 악보도 이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하지만 이 타브 악보는 잘 쓰지 않습니다. 왜냐면 딱 봤을 때도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. 무엇보다도 짧은 노래를 타브 악보로 만들면 괜찮겠지만 긴 노래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걸 너무 일일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좀 복잡해지죠. 그래서 실용성도 너무 없어서 이 악보는 잘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악보가 있어요. 이 악보의 이름은 네모 악보라고 하고요. 이건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악보인데요. 이 칼림바라는 게 무조건 이 규칙대로 해야 돼 하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약간 오픈월드 같은 느낌이라서 각자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악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칼림바 교재들마다 요즘에 교재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다 디자인들이 조금씩 다르고요. 악보 스타일도 다 달라요, 조금씩. 그래서 이 네모 악보라는 것도 최근에 교재를 만든 어떤 사람이 개발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, 자기 스타일대로. 선생님도 이 네모 악보를 보면서 연주한 적은 없어서 정확히 규칙은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뭔가 그 단소 악보, 정간보라고 하죠. 그 악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규칙은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한 칸에 네모 한 칸에 뭐 반박자,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한 박자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근데 이 악보도 그렇게 막 흔하게 쓰이는 악보는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 악보가 제일 대표적인 칼림바 악보 모양인데요. 이 악보의 이름은 숫자 악보라고 해요.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써있죠? 이 숫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음계 연주할 때 건반에 새겨져 있는 숫자가 있었잖아요. 또 음계를 숫자로 불렀잖아요. 그 숫자들을 노래에 맞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 숫자 악보의 단점은 간단하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모르는 노래를 이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숫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박자가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연주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악보도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쓰지 않을 거고 다른 악보를 쓸 건데요. 이렇게 생긴 악보를 쓸 겁니다. 이 악보는 이 5선 악보와 또 숫자 악보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. 그래서 5선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숫자 악보와 같이 보면은 편할 거고 또 이 5선 악보를 볼 줄 몰라서 숫자 악보만 볼 사람들도 이 표시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연주하는지를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보는 것도 더 편하고요.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우리는 5선 악보와 숫자 악보가 혼합이 되어 있는 악보를 사용을 할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숫자 악보 읽는 거에 대해서 규칙을 알아야겠죠? 먼저 음표에 대해서 알 건데요. 음표는 쉽게 말하면 연주하는 거, 소리 내는 거입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이 표에는 뭐 오는표, 이분음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콩나물 모양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가 또 같이 나와 있어요. 5선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되긴 할 테지만 만약에 나는 그런 악보를 볼 줄 모른다 하면은 여기 이 부분 숫자 악보만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다.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, 칼림바에서는. 그래서 이번에 설명도 이 숫자 악보를 위주로 할 거예요.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이 숫자부터 볼까요? 여기에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1은 예시일 뿐이고 숫자는 칼림바에 존재하는 숫자 뭐 2, 6, 7 이런 숫자들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어요. 어쨌든 무슨 숫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한 박자가 됩니다. 그 다음 얘는 옆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네요. 얘는 하나, 둘 해서 두 박자가 되고요. 얘는 하나, 둘, 셋, 넷 해서 네 박자가 됩니다. 혹시 박자라는 거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은 쉽게 말하면은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, 둘, 셋, 넷 하고
이 박자에 맞춰서 이 속도에 맞춰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돼요. 그래서 그 노래의 속도를 결정을 해주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을 박자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여기는 숫자 밑에 이렇게 줄이 가 있어요. 얘는 반박자예요. 얘는 두 줄이 가 있네요. 그러면 얘는 반에서 반을 더 쪼갠 반의 반박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해보면 숫자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한 박자고, 숫자 옆에 이렇게 줄이 가 있으면은 길게 연주하는 거, 밑으로 가 있으면은 짧게 연주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쉼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. 쉼표는 쉬다, 쉼, 말 그대로 연주 안 하고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. 쉬어줘야 되니까. 그래서 쉼표는 음표랑 다 똑같은데, 규칙이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만 달라요. 무조건 숫자가 0입니다. 왜냐면은 연주를 안 하고 소리도 안 내니까. 나머지는 다 똑같이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길게 쉬는 거, 밑으로 있으면은 짧게 쉬는 거,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은 딱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돼요.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먼저 음표는 연주하는 거, 그래서 숫자가 뭐 1이 될 수도 있고 뭐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칼림바에 존재하는 숫자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. 그래서 그 숫자가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한 박자 연주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숫자 옆으로 이렇게 줄이 많이 가 있을수록 길게 연주하는 거. 그 다음에 숫자 밑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짧게 연주. 그 다음에 쉼표는 쉬어주는 거니까 연주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숫자가 무조건 0이 됩니다. 연주를 안 하는 거니까. 나머지는 음표랑 똑같은 규칙으로 0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한 박자 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0 옆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은 길게 쉬는 거, 0 밑으로 가 있으면 짧게 쉬는 겁니다. 딱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한 80%는 다 이해를 했다고 보면 돼요. 그러면 퀴즈를 몇 개 풀어볼까요? 자, 얘네들은 다 몇 박자일까요?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. 왜냐면은 일단 1번은 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. 총 동그라미가 4개 나오니까 도를 4박자를 연주한다. 그리고 두 번째 6 밑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. 밑에 줄이 있으면은 짧게 연주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한 줄이 있으면은 반박자를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반박자 연주하고 6은 라. 그래서 라를 반박자 연주한다.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는 숫자 하나가 있는데 0이에요. 0은 무조건 쉼표라 그랬어요. 그래서 0이 딱 하나가 있으니까 한 박자 쉼. 이렇게 됩니다. 자, 혹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한다면은 그렇게 막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,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다다다닥 설명을 했지만 이제 당장 이따가 4번째 영상이나 그 이후부터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 개나 두 곡씩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. 그리고 그 노래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, 아니면은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노래들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노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악보를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? 오히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때 설명하신 내용이 이 뜻이었구나 하고 더 잘 이해를 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너무 절망을 하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작은 별이라는 노래를 배울 겁니다. 그리고 이번 시간의 과제는 퀴즈 풀기, 숫자 악보 보는 법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풀어서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